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19기 영수에 대한 첫 번째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수님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영수님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궁금증 하나. 그는 왜 영자의 핑크 머리를 지적했을까? 궁금증 둘. 랜덤 데이트에서 그는 과연 정숙에게 철벽을 치는 것이 원래 그의 목적이었을까? 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못소린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동안은 여자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네요. 30 중반쯤에 설렘을 느꼈었지만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학업과 취업에 바빠서 연애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고. 이상형은 본인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인상 선택에서 영수는 영자의 손을 잡고 그녀와 눈을 맞췄죠. 영자의 직업을 몰랐음에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만으로도 그는 그녀가 끌렸던 게 분명합니다. 잘 보면 둘이 생김새가 좀 닮았어요. 그리고 닮은 사람들끼리는 무의식적으로 끌리기 마련이죠. 인터뷰에서 영수는 영자를 첫인상 선택한 이유로 그녀가 포토타임 때 발랄했던 모습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영수 본인이 활동적이지 않은 타입이라서 활동적인 그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네요. 첫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영자는 랩도 하고 대화도 이끌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수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녀의 모습에 호감 반, 호기심 반, 그리고 부담감 조금을 느끼게 되는 듯 보입니다. 이번에는 영수의 자기소개를 살펴볼게요. 그는 86년생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광명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고.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AI와 컴퓨터 비전을 전공했다고 하네요. 취미로는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겨한다고. 그가 선호하는 데이트는 서점 데이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장거리는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실 그는 첫째 날부터 여출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죠. 현숙이 영수에 대해 첫날에 인터뷰하기를 책임감도 있고 다정할 것 같기도 하고 의외로 깐깐해 보이기도 하더라 라고 했죠. 현숙은 다각적인 면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도 영수에게 첫날에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상철과는 좀 다른 매력이 있어 보였고 자신의 이상형으로 배울 점이 있는 분을 꼽는데 영수에게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했죠. 그리고 정숙도 영수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었죠. 모두에게 잘해주는 느낌보다 절제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영수에 대해 얘기를 했네요. 물론 현숙, 영숙, 정숙 이 세 사람 모두 꽃다발을 좀 더 편하게 받아줄 것 같은 상철에게 꽃다발을 주며 첫인상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그녀들이 영수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 영수를 선택한다는 건 당연히 좀 고민이 됐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사람의 성향과 연애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연애의 기회가 더 적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겐 많이 부족하니까요.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첫 선택은 자신을 좀 더 드러냈었던 상철에게 몰표로 간 거겠죠. 영수는 첫인상 선택으로 편지를 영자에게 줬었죠. 편지의 내용은 영자에게 호감이 있고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네요. 그리고 둘째 날 아침에 영수와 영자는 산책을 같이 하는데 영수는 그녀에게 멋있는 분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네요. 그는 영자에게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이 멋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런 영수의 말에 감명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여자들은 일에 대한 칭찬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성에게서 정말 듣고자 하는 칭찬은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그런 칭찬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이 아니어서 영자는 내심 영수에게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에 대한 칭찬을 하는 김에 외모도 좀 칭찬해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영자는 첫 데이트에서 영수를 선택합니다. 서로가 일에 대한 열정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락에 관한 부분 등등에서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죠. 다만 그 이후에 순자님이 사주풀이를 통해서 영자와 영수에게 꼭 결혼하라고 말해줬던 부분이 뭔가 영자의 마음에는 좀 크게 부담이 됐던 게 아닐까 싶네요. 아직 영수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느끼지 못한 그녀였는데 남이 대놓고 잘해보라며 멍석을 깔아주면 원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있다가도 왠지 좀 주춤하게 되는 거죠. 셋째 날에 자전거를 통한 데이트 선택을 했는데요. 영수는 영자의 자전거를 따라가며 그녀를 선택했네요. 데이트를 나가는데 왠지 영자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죠.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안색이 좋지가 않네요. 그런 표정을 보고는 영수가 그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한 것 같다 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녀를 선택해서 나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걸까? 라고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거죠. 단순히 영자는 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표정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녀에 대한 오해를 단단히 한 영수는 실컷 영자를 선택해놓고는 데이트를 나가는 차 안에서 영자를 비난하는 팩폭을 해대기에 이르죠. 영수는 영자에게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은 그것보다는 핑크머리가 문제였다 라고 말을 하죠. 뭐 이해는 됩니다. 나는 상대에게 정말 잘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호감을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는 표정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인다면 괜히 그녀가 원망스럽고 미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심도 아닌 공격적인 멘트나 태도가 나올 수가 있죠.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하물며 못쏠분들이 그런 오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좀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데이트를 나가는 마당에 왜 그녀의 표정이 안 좋은지 그 질문을 한마디만 했어도 저렇게까지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저런 오해 때문에 꼰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영수네요. 그래도 다행히 식사 자리에서는 영수가 영자의 컨디션이 안 좋고 그녀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다행히 알아차린 듯 하네요. 식사 자리에서 영자는 그래도 데이트 기분을 내고 싶어서 그래도 술은 마실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영수는 아니 아픈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라며 한 번 더 꼰대 인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영수님의 말이 100번 맞죠. 아프면 술 마시는 건 좋지가 않고 몸을 쉬어주는 게 맞죠. 한편 영자는 핑크머리 지적을 받은 이후로 부쩍 영수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네요. 식사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영자가 자신의 텐션 하락의 이유가 컨디션 난조 때문이었음을 한 번 더 분명히 밝혔고 다행히 둘 사이의 오해가 풀리는 모습이네요. 영수는 영자를 위한 AI 머슴이 되기를 자처하기도 하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 차에서 영자를 내려주는 영수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지네요. 그녀의 텐션 하락이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자님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아직은 그에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한편 영자는 여출들과의 대화에서 영수와의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고 그의 진중함 때문에 더 불편감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도 말을 하네요. 그리고 대화할 때에도 막대하면서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가벼운 농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면에서도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영자가 말하기를 저는 조금 장난도 치고 싶고 선도 넘고 싶고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뭔가 영수님은 선을 지키는 모습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데이트에서 보여진 영수의 공격적인 모습 때문에 적잖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은 모습의 영자네요.
영자님을 싫어해서 영수가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닌데 오해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건데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나라에서는 한밤중에 데이트 선택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5시간 전에는 남자들이 여출들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여출들인 남자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남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여출들이 마음에 드는 남출의 자전거 뒤를 따라가는 선택이었죠. 영수의 자전거를 따라오는 여출은 3명이나 됐네요. 영자는 물론 있었고 인기녀 영숙과 간호사 정숙도 같이 따라오는 모습이네요. 영수는 마냥 기뻐하는 대신에 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들이 자신의 기회를 써준 만큼 자신도 거기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을 하네요. 아직 영자에 대한 오해가 덜 풀린 건지 영수의 팩폭은 신혼부부 컨셉의 3대1 데이트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영자가 친언니와의 합작으로 정해서 입고 온 옷들에 대한 지적을 하며 위험한 코디였다고 영수는 말을 하죠. 그런 무례한 공격을 받고도 영자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영수의 코디를 칭찬해주네요. 영자님이 마음이 넓은 분이네요. 아니면 영수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항상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나 봅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1대1 데이트에서 첫 번째로 영숙과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영수는 당황스러움과 부담감 때문에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평소대로 어른스럽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나 이성적인 발전은 없이 응원하는 자세로 데이트는 별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숙과 1대1 데이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영수의 마음에 정숙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영수가 영숙과의 1대1 데이트에서 영숙을 보고 정숙님이라고 이름을 잘못 불렀죠. 아마도 영숙보다는 정숙을 좀 더 신경 쓰고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숙과의 1대1 데이트 초반에서 영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1대1 데이트를 영숙과 먼저 하길 잘했다고 말을 해요.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1대1 데이트라서 말을 좀 더 편히 하게 됐다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숙보다는 정숙과 하고 싶은 말이 영수는 많았던 거죠. 실제로 정숙과의 데이트 때 말수도 확연히 많아진 모습을 그가 보이네요. 데이트 도중에 정숙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말이 많으면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영수의 리액션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면서 아 라고 외마디를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내뱉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영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 보이네요. 아, 당신은 그런 성향이었구나. 정숙 당신이 상철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정숙님이 상철님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오해를 내가 단단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영자만 알아봐야겠다고 노선을 확고히 잡았는데 어쩌면 나랑 결이 더 비슷한 상대는 정숙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물론 영자에 대한 호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영수는 외모적으로는 정숙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조금은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영수도 정숙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저는 조금 더 활달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라며 그가 정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그 말이 정숙을 오해하게 만들죠. 다른 분 생각 있으시면 그냥 불러내세요 라고 말을 하죠. 다른 분이라는 단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영수가 의도한 의미는 아마도 상철에게는 정숙님이 선을 그었다고 하니 상철 말고 다른 분을 관심 있으면 불러내라는 의미인 거죠. 상철 말고 다른 분에는 물론 영수 자신도 포함된 것이고요. 그는 화장할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으니 편하게 영수 자신을 불러내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숙이 다른 분이라는 그 워딩을 영수 말고 다른 분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가 끝난 후에 정숙은
데이트가 망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확실한 AI 영수인 줄 알았더니 AI도 어쩔 수 없는 오류가 있네요. 의사소통의 오류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는 영자와 1대1 데이트를 하네요. 또다시 핑크머리와 청치마 지적을 하는 모습입니다. 영수님 이미지 어떡하죠? 영자는 앞선 2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영수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이번 1대1 데이트에서 속 시원히 다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좀 문제가 됐었고 편하게 대하고 싶은데 자꾸 그러지 못하고 예의를 차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죠. 결국에는 일단은 친구로만 있어보자는 말을 영수가 하네요. 영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인터뷰에서 영수는 어쨌든 5일 안에는 자신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세기를 박는 멘트를 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